자, 정치 뉴스를 다 까볼 고수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정중하시다. 요새 특히나 둘다 바쁘죠. 박수 치고 저만 고개를 예의 숙였네요. 바르고. 예. 이제 인사해요. 박수는 받는 자의 몫이라는 거. 지지율이 낮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두 자릿수 찍으면 박수 치세요. 그 전까지는 고개 들지 마시고. 지지율이 있어? 저기가 지금? 3%. 야. 3프로 TV 같죠? 칭찬만 한다며 오늘. 그러니까 칭찬인가요? 오, 야. 요딴 식의 칭찬을 주로 하시겠다는 계획. 좋습니다. 제3당 해봐라.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3당 고충이 크시고요. 근데 요새 썸네일을 제일 많이 제4당이라는 거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네. 네. 엄밀하게는 현재 제4당입니다. 참. 네. 예. 제가 허위 사실을 1당, 2당, 4당. 맞아요. 예. 4당입니다. 네. 이번 3당은 역은 누구죠? 4당. 조국 신당이 12명이라서.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출연을 안 하시려고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네. 제가 출연료 없이도 네. 나올 만한 사람 섭외해 올 테니까 네. 말씀하세요. 누가 출연료 안 있어요, 줘도 근데? 된다니까. 조호재 부장? 뭐 누구? 아니 있어. 그냥 있어. 그냥 있어? 뭐 5만 군데 있지. 원 플러스 원으로 나오고 진짜 올 수 싶어하는 있다고. 윤재관 대변인도 있고. 그래요? 자. 출연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싫어요. PD님이 지금 듣고 제가. 계시니까 판단을 하실 제가 겁니다. 싫다고요. 또 여기 오너잖아. 제가 싫어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싫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우리끼리 싫어요. 합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친한 예. 10년 넘게 알고 지내고 후원금도 보낸 동학이 형이랑도 멱살 잡을 뻔했는데 그 사람 오면 누군지 몰라도 네, 여기서 사과로 바로 머리 깹니다. 사과 깨지는지 네. 머리가 깨지는지. 사과 해체쇼 한번 합니다. 예, 2주 전에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분노의 여파가 한 며칠 계속하고 아직까지도 댓글에 장해찬 최고 괜찮냐는 댓글도 있고 그래요. 안 저 보이면은 뭐 그것 때문에 안 나오냐 이렇게 의심도 하고. 얼마 전에 약간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어서 예. 그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나이가 나도 이제 40이 다 돼가니까 예. 약간 더 예민해지고 그러나 봐. 참 좋은 나이인데. 그 살도 빠지고 그래서 더 예민해지는 것도 있고.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가 약간 그런가 봐. 그러네요. 이제 남성형 갱년기가 남의 말이 아닌 것 같아 이제. 근데 지금 외모상으로는 지금이 리즈 시절 같습니다. 장해찬 최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언제가 제일 저 이뻤어요? 20대 때는 진짜 날라다녔었는데 정말. 진짜. 그 사이에 그럼 형 살쪄가지고- 알잖아. 영트웬티. 형 알잖아, 영트웬티 때 정말. 엄청났습니다. 영트웬티. 지금 절반이었어. 그래요. 알잖아, 정말. 그래요. 그러면은 이 피부 미용에 좋은 사과를 한번 좋네요. 여러분의 미모를 책임져 드릴 사과. 제가 어제가 이 사과를 제가 한 줄 평 어떻게 했냐면은 자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 사과는 어떤 맛이냐면 제가 밖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26분, 7분 될 때까지 시간을 몰랐어요. 이걸 먹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시간을 잊게 만드는 사과. 예, 너무 맛이 좋아요. 우리 맛있어요. 장해찬 최고님 한번 드셔보시죠. 제가 이거 금요일에 이거 맛있다고. 금요일에 칭찬 엄청나게 해줬잖아요. 팔았어요. 이 장해찬 최고가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해서 아주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좀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저한테 인센티브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자주 불러서 다음에는 우리 포차 버전으로도 한번 하자고 그런 얘기 하게 진짜 됐어요. 해요 그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거 해야 돼. 해야 되겠다. 주제가 있어야지. 할 때가 됐어. 지선 앞두고는 한번 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 이게 경북에서 난 아주 신선하고 달콤하고 과즙 가득한 사과입니다. 아침에 수확해서 꼼꼼하게 포장해서 당일 배송을 하고요. 대한민국 최저가 도전하는 아삭함 식감의 부사 사과 5kg 한 박스 39,900원 무료 배송인데 저희가 금요일에 이거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선택해 보시고 이게 제가 먹다가 너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진짜 과즙이 풍부하죠? 장난 아닙니다. 네. 달아. 엄청 달아. 달고 단사과야 이거. 그 주석반 단데 설탕 넣나? 설탕물 탔나? 지금 스태프분들 이런 거 웃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웃어주시니까 자꾸 동학이 형이 아니 설탕 저런 거 맛은 시도를 진짜 하지. 맛있는 거지. 왜 그럼. 그러냐면 지금 이동학 최고가 이 사과를 못 건들고 있는 게 밤새 배탈이 나가지고 밤새 너무 왜? 힘들었대요. 저 사탕 먹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본인 물도 지금 안 챙겨온 거야. 이거 어제 뭐 얼마나 먹었는데요? 먹고 싶겠어. 어제 뼈다귀 해장국 먹었어요. 본인이 푼 그 국물만 상했나? 그러니까 이상이 희한해. 같이 먹었는데 그 사람은 예. 멀쩡하고. 잘 세워 그거. 네. 조심해야 돼. 그래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동학 최고가 지금 안 드시고 있지만 얼마나 먹고 싶을까. 그렇죠. 저 싸가지고 가가지고 저는 아침에 약 과일 먹는 거 드시고 되게 드세요.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과일. 지난번에 샤인머스켓 먹을 때부터 알아봤는데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 네이버 검색창에 여의도몰을 검색하시면은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구매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좀 불편하신 분은 전화번호 띄워드릴게요. 1551-5280번 여의도몰로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한 상담원이 여러분의 구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구매해 주시면은 이렇게 사소한 구매가 결코 사소하지 않은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맛있는 사과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정치 이야기도 함께 적극적으로 풀 수 있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챗이 7돌격대장 홍규님은 2,000원 주시면서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안 자고 본다. 개혁신당 화이팅. 우리 예찬 최고님 개혁신당으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제가 그 무소속 출마라는 어려운 일을 한번 겪었는데 예. 개혁신당 출마나 무소속 출마나 뭐가 다르다고 그 어려운 걸 2번 하라는 악담을 저한테 퍼붓는 건지. 그 소속 출마지, 그건 소속 출마. 무소속 출마와 제사 정당 출마가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후자가 더 힘들 수도 그러니까. 있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칭찬한다며. 이런 식의 칭찬이요. 이런 진짜 살 많이 빠졌네 근데. 저는 인생에서 그 힘든 일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네. 2번은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아,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힘든 조롱해야 역할 돼요? 아니요. 그 험난하게 해가고 계시니까. 아 이러면 또 왜 사무총장이 가만히 있었냐 반박해라 이런 분들 꼭 계시단 말이야. 반박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여기서 찐텐을 내. 그럼 우리가 제2의 김남국 만들어 줄 테니까. 자신 있게 말하세요. 그냥 무소속 출마 아니라 소속 출마가 그래도 정당성이 있지 않냐. 그거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양반들한테 반박해봐야 제가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아,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어. 가치 없다. 여기서 저 사람들 이겨봐야 저기는 뭐해, 당에 내가. 가입할 가치가 없다. 여기는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다. 그래. 예, 아유. 이런 식으로 서로 쌩까는 분위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원래 쌩까고 자기 말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품격 있는 토론이니까. 예, 품격 있는 토론. 오늘 칭찬 제대로 해주실 그래, 거죠? 예, 내가 기대. 토스 탁 올리면 바로 옆에서 오늘 합이 좀 잘 맞는데 오늘. 오늘 칭찬 모드로 가. 칭찬 모드로. 이러다 또 검사장 얘기 나오고 아니야. 나오면 아니 난 잘하고 있어. 동학경 막 이러면서 또 막 오늘 멱살 잡기 좋은 위치야. 잘하고 있어. 힘 예. 빼고. 그래요.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1,100분 정도 동접 들어오셨고 좋습니다. 야. 더 많은 분들 지난주에 2,000분 동접을 찍고야 말았는데 자, 오늘 여러분 이 얘기하면서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가 가실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더 이야기가 회자될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시는 감정들이 어떨지 참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정동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검사장들을 일반 검사로 강등하는 방침이 알려지니까 검사장들이 연이어서 지금 사퇴를 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이동학 저는 검사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칭찬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추락하는 검찰엔 날개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자중질환 형태에 빠져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자리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이건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표 수리를 그냥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징계 대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만약에 갖추게 되면 네. 실제로 사의 표명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다른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번 주에 이거를 이렇게 다루도록 이 이슈가 커지는 것은 별로인 것 같다. 왜? 이재명 대통령 또 순방 나가셨는데 예. 또 덮여. G20. 그래갖고 제가 정성호 장관님이 네. 그나마 이 톤 조절을 잘하시더라고. 이건 검토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시간을 좀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오히려 저는 그 톤이 좀 맞는 거 아닌가? 그 순방 갔다 와서 수리하겠다. 바로 수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예, 저 장혜찬 최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실 검사들은 그 자리에 연연하진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나와서 변호사 시장에 뛰어들 때 돈 더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이 검사의 신분 보장이라는 게 국가가 뭐 보장해줘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공부해서 전문직 자격증 딴 거 자체가 신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나와서 김앤장 가고 뭐 율촌 가고 광장 가고 하면 돈 더 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가오 지키겠다라는 게 신분 보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네 강등할 거야, 너네 징계할 거야, 너네 파면할 거야 이거 가지고 협박이 된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 검사나 법조인들을 너무 우습게 본 거다. 몸값 더 키워주는. 뭐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검사든 법관이든 간에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안 되고 판사 검사가 된 사람들은 돈보다 명예를 좀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따지면 바로 대형 로펌 가는 경우가 요새는 많은데 네. 그런데 이들을 윽박질러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법조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산인 것 같다. 그럼 예를 들면 그래 너네 다 나가라 우리 새로운 사람 검사장 임명할게라고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공소청과 중앙수사청에 누구 보낼 거냐? 이렇게 다 나가버리면 역량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형사 시스템 자체가 공백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 민변 사람들 거기다 다 특채해서 끼워 넣을 건가요? 그럼 그거대로 또 말 나오고 막 소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핸드폰 다 보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검사들 너네 징계할 거야 아니면 다 나가 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이게 무슨 완장찬 점령군은 아니거든요. 지금 무슨 옛날에 6.25 때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지주들 때려 죽이자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우리가 선거 이겼으니까 공무원은 핸드폰 내고 검사들은 징계하고 이게 예. 국민적 공감을 계속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기인 총장님. 제가 그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라가 있는 네. 약 20개의 이 항소포기 관련된 검사들의 글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형사 제3부의 장진영 검사가 올린 그 글을 보면 뭐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항소포기 사태에서 항소포기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검찰총장 대행한테 물어봐요. 네.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하셨는가. 저는 그렇게 물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프로스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늘 사회에서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항상 의문과 질문을 제기했었던 곳인데 이런 걸 항명이라고 간주해서 검사들을 파면하고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얼마 전 갤럽 조사에서도 항소 포기가 뭐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비율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거의 과반을 가까이 기록했다는 걸로 알고 부적절이 있고 48%, 적절히 29% 맞아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거기다 또 나왔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51%가 넘습니다. 어쨌든 그 민심이 그리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대장동 일당들의 이 추징금을 추징하려고 하는 검사들의 몸부림을 정권이 나서가지고 또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자꾸 징계하고 파면하려는 하는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평론하는 걸 떠나서 과연 민주당한테 무슨 실익이 있나. 갤럽 조사에서도 중도층 내지는 보편적인 유권자들은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본인들이 믿고 있는 대로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검찰은 나빴다라는 그 결론을 정해놓고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잘된 재판이고 잘된 수사라고 정성호 장관이 도어스태핑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잘된 재판이 3심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항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피고인들만 대장동 일당들만 항소했으면 그건 당연히 국민들 차원에서 방어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1심 선고 때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어졌다라고 막 민주당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연관 없는 재판, 그 민주당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항소는 하지 말래요. 그건 항명이래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민주당한테 상당히 좀 불리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빨리 그냥 놔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협상을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벌써 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해서 좀 사문이 있죠. 근데 이게 항소 포기 관련해서 그래서 여야 간의 이견이 너무 엇갈리니까 뭐 여권은 국정조사 그리고 야권은 별도 특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내용도 여권은 검사들 반발에 초점 맞춰져 있고 야권은 윗선 개입에 관심이 있는 상태. 이 이견을 좀 좁혀야 이제 국민들이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래 역대 국회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국정조사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누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네, 공부들 좀 하세요. 네. 이거는 여당 원내대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정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네. 여야 그러니까 합의에 따라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되면 합의된 대로 가는 건데 합의가 안 됐을 때는 항상 국회의장이 정했어요. 전결할 수 있어요? 네, 그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고 네. 이제까지
특정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합의가 안 됐을 때 한 예가 없습니다. 다 특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항상 국조특위가 새로 생겨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여당이 국조특위를 안 만들고 법사위에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 추미애 위원장 체제로 네. 이걸 또 난장판, 깽판을 치겠다. 그냥 검사들 학명 문제에만 초점 맞추겠다라는 노골적인 의도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는 굉장히 정파적이고 편향적이라 보지만 네.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과거의 전행을 깨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야 합의가 공전되고 안 되면 우 의장이 주도해서 특위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 특위 위원장이나 특위의 어떤 다수 구성원은 민주당 몫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법사위원장을 다시 그 특위 위원장으로 앉히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같이 몰상식한 사람이 이 특위를 진행해 버리게 되면 국정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조금 말이 되는 사람, 대화는 통하는 사람을 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서 임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 특위를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고 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장의 전결 권한이라면 뭐 의장도 민주당 소속이니까 그래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무소속인데 민주당 그래도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을 하는 거. 네. 뭐 그럴 수 같네요. 있죠. 어느 네. 정도 민주당에게 그래도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기대가 있겠죠. 네. 의장한테 맡겨도. 그렇죠. 이제 그 발언인 것 같아서 여야 간의 이견이 너무 상당하니까 이 국민들께서 지금 상당히 피로감이 크고 이게 무슨 누가 어떤 말이 맞는 거야. 물에 자꾸 물을 다시 타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동학 최고? 그러니까 저는 국정조사 자체가 출범하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왜냐면 정치적 이해관계 그냥 득실로 서로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리고 특위에서 하는 것은 이를테면 동수로 만들자는 어떤 보관이 국민의힘 속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법사위에서 하면 민주당도 왜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냐면 일단 쪽수가 앞서니까. 예. 그 내용은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일단 쪽수에서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엔 정치적으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주장들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것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정치 공세적 성격으로 그냥 끝날 거다. 근데 국민의힘이 일단은 전력 차이가 본인들 스스로가 그냥 적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동수로 하자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덜컥 받아줄 이 거대 이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이걸 봐가면서 본인들도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법사위에서 하는 거 받고 네. 그리고 내용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좀 관철해내는 정도의 하이브리드로 좀 조정을 하는 게 본인들 입장에선 낫지 않나 이렇게라도 하는 게.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그냥 결론이 나면 그냥 서로 공방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견이 크다기보다는 네. 서로 주장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라서 여권은 이제 검사의 학명을 들여다보자라는 거고 네. 야권은 이제 외압의 그 지점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라서 주제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건 합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거야말로 사실 특검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검찰의 학명이든 검찰총장의 항소포기 지시든 간에 검찰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특검법에 보면은 그 뭐 이해관계가 있는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 네. 이런 거야말로 특검으로 사실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특검 또한 이제 국회의 의석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3대 특검도 전부 다 민주당 의석수로 단독 발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이견과 협의로 출범할 수 있는 국조나 특위나 특검은 아마 없을 거다. 개혁신당도 찬성해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특검? 특검. 그렇죠. 박수 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방적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어쨌든 식의 요거는 칭찬, 예. 주제는 너무 달라서 네. 아마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도로의 어떤 뭔가 협의체는 마련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특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항소 포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들이 생겼는데 근데 이제 발의를 네. 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일단 국정조사 요구가 1단계인데 이게 수용이 안 되면 특검법 발의가 갈 거라고 봐요. 네. 그럼 표결에선 당연히 밀리겠죠. 네. 근데 여기서 유의미한 게 국민의힘이 안 될 줄 알고도 특검법을 발의하는 거잖아요. 의석수가 적으니까. 예. 근데 개혁신당 의원 3명이 이 특검법에 찬성 표결을 하느냐. 만약에 한다면 그게 또 다른 기사거리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또 이 이슈 파이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안 될 걸 알면서도
지금 오늘은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무부 앞에 가서 정성호 장관 사퇴와 국조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1단계, 2단계는 특검까지, 그리고 3단계는 뭐 장관 탄핵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의석수에 밀려도 하나하나 이렇게 뭐라도 하는 모습을 야당이 보여주면서 네. 항소 포기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걸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 역할을 개혁신당이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제 지방선거 통합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겠죠. 문제는 특검을 찬성하고 뭐 반대하고를 떠나서 그 특검을 어떻게 누구를 추천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여당 추천의 인사들만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사실 야당 추천에 특검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범여권 뭐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이런 사람들 말고 범보수 진영의 추천 특검이 들어가면 또 좀 균형 있는 특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될 상대 특검이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걸로 끝나는 네, 거죠. 지금 국회 상황을 봤을 땐 사실 없죠. 뭐 여야 타협한다거나 그런 결과물이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뭐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봐도 앞으로의 특검에서 이렇게 야당 추천의 특검이 임명될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여당 국정조사, 뭐 야당 특위, 별도 특위 구성 이런 것들로 서로 왈가왈부만 할 뿐이지 어떻게 구성이 되던 간에 여당 주도로 여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법무부의 외압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검찰의 항명에 대해서만 원포인트로 아마 특검을 하거나 국조특위 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명령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항명이에요? 누가 명령했는데요? 검찰, 중앙지검, 대검차장, 권한대행. 수사팀 검사 전부 다 사실 똑같은 의견이었잖아요. 항소를 해야 된다. 근데 그 7분 전에 갑자기 의견이 바뀌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권한대행이 되게 비겁했다고 봐요. 마지막에 본인이 뭐 퇴임식에서 뭘 밝히겠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꽃달고 퇴임식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가 지금 정당하고 그 재판 결과가 잘 된 재판이고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셔서 아니 그거는 이견이 많아요. 왜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그거 아니다. 어쨌든 항소 포기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민주당에서 항소 포기가 지금 정당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방향성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이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시했다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다 그냥 회피하고 말 줄이고 뭐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정당성에 좀 상반되는 견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항소 포기가 서로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서로의 유리한 얘기만 하는 가운데 진술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다른 색다른 녹취록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좀 파장이 일고 있어요. 뭐 특히 백광현 씨 이분이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셨잖아요. 최근에 가졌던 두 번의 기자회견에 좀 이목이 집중되는데 그 안에 대장동 사건 관계자 남욱 유동규 녹취록이 나오죠. 여기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여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백광현 씨가 소위 이제 막 돌아가지고 다시 17일에 공개를 한 게 내가 당신들이 듣고 싶었던 이름 듣게 해주겠다 하면서 다시 이걸 튼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놀라운 게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에 네. 민주당 측에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김만배를 3년만 살게 하고 풀어준다? 그러다가 또 추가 녹취록 공개되니까 그 이야기 못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박을 하고 토론을 하고 싸우는 건 좋은데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대장동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붙이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재판 판결문에서 윤석열 이름이 나옵니까? 이재명 이름은 401번 나옵니다. 1심 판결문에서. 그러니까 좀 논평의 가치가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와 반박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주당이 아무리 급해도 저는 이 민주당 전체에서 내가 김호지다라고 하는 게 약간 문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김희읍 지읒이랑 상의해라를 김지호 대변인이 나 김호지야 하는 거 이게 국민들이 보고 와 무슨 저런 말을 다 하나? 진짜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었구나. 근데 이제 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제2, 제3의 김호지거든요. 이거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고 윤석열이 풀어준다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뭐 그냥 어떤 허황된 이야기였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반박을 해야지
여기서 지칭하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뭐 애초에 뭐 성립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당의 공식 논평으로 나오는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백광원 씨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기인 총장님 이 대장동 사건 워낙 잘 아시니까 이 증언 한 개 한 개 나올 때마다 녹취록 터질 때마다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검찰에서도 그렇고 수사 상황에서 이게 증거로 쓰이기도 하고 참고사항이 되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게 되게 정치적 공방화 됐잖아요. 아까도 조금 아까 장재찬 최고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대장동은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요 범죄가 이 보수당 혹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몸통 바꾸기를 하려다 보니까 네. 자꾸 이렇게 공방화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윤석열 정권이 왜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을 풀어줍니까? 이제 이게 발단이 된 게 남욱과 그 대장동 일당들이 서로 통화를 하면서 네. 3년만 있다가 풀어줄 거다라는 식으로 서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 측과 혹은 민주당 측과 교감이 있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대장동 일당들끼리의 그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3년만 살다 나오면 풀어줄 거다라는 말들을 본인들이 한 건데 이 연관성을 봤을 때 윤석열 정권과 연관됐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 사업을 도장 찍고 일으키고 하자고 했었던 이재명 시장 측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방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되게 답답하지만 사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 녹취 보면서 아니 또 반박 안 해도 되는 거리인데 굳이 반박하는구나 민주당 너무했다 뭐 이런 당연한 사실들을 인지할 거라서 좀 별 걱정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거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민주당에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한 게 이게 이게 무슨 입장을 낼 필요가 있나? 녹취록 이런 거에? 공개된 것 중에 네. 이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된 부분이 음. 뭐 남 변호사는 나한테 계속 그랬다. 뭐 그러더니 선거 지고 나서부터 말을 계속 걸더라 하면서 유 전 본부장은 선거가 이재명이 졌네. 그럼 자기 풀어줄 놈이 없어졌어. 그래서 플랜 B로 가는 거야. 이 예, 부분이 요게 핵심이에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 녹취록에서 네. 김만배와 유동규와 남욱이 야 김만배가 이재명 쪽이랑 얘기를 했는지 네. 3년만 살다 나오면 풀어준다더라. 네. 이거 이제 백광현 씨가 공개를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은? 당시의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3년만 살다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주체는 윤석열 정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이 몸통 바꾸기를 한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열받은 백광현 씨가 추가적으로 녹취를 공개를 한 거예요. 아니 말이 되느냐? 이걸 굳이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 되느냐? 하지만 굳이 언급을 해주겠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 핵심 선거가 이재명이 졌네. 그럼 자기 풀어줄 놈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녹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녹취를 공개한 건데. 요걸 보고 저는 민주당 반응이 아니, 어때요? 말한 대로 이거 진짜 허황대인 거기도 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접촉해가지고 뭔가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발언을 해달라라고 접촉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니거니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무적으로 그게 맞는 판단인가? 그런 게 당연히 있을 리 없고 나는 그냥 이 사람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녹취록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 설화를 일으키는 것이라 보는데 그냥 허수아비 때리기 아닌가 이거 다. 네. 이거 진지하게 얘기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진지하게 얘기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고 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요 질문 한번 볼까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이게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는 정영학 녹취록 요거를 걸고는 요거는 조작이 됐다 하면서 요거를 요목조목 반박을 하는 부분이 보면 뭐 재창희 형이라고 했던 부분이 검찰이 실장님으로 바꿔치기를 했고 위례 신도시를 윗선 지시라고 바꿔치기 윗어르신. 했다. 윗선 지시, 네, 윗어르신, 윗 어르신. 뭐, 네. 그 위례 신도시랑 윗어르신이랑 조금 말하는 게 비슷한가요? 여기 한준호 최고위원이 예, 최고위 회의에서 이렇게 공개한 소리를 들으면은 그 오디오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긴가민가 좀 하긴 한데 근데 이거 앞뒤 맥락을 딱 보면 네. 이게 조작한 게 맞죠. 그리고 이것이 재판부에 제출이 됐어요. 이 녹취록 자체가. 그래서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속기사들이 했다는데 이것도 1심 할 때 1차 그 검찰 수사단과 2차 네. 수사단에서 이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었던 건 제대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2차 수사단이 와가지고 윗 어르신으로 바꾸고 실장님으로 바꾸고 이게 심지어 재창희 형은 내자잖아요. 네. 근데 이건 세자로 바뀝니다. 들어가 있지도 않은. 왜냐면 실장님은 유일하게 한 명이거든요. 정진상 실장. 네. 근데 이 내용은 아예 없는데
앞뒤 맥락을 보면 이 실장님이 나올 개연성도 없는데 이게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부에 제출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증거가 그냥 빼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죠, 앞에 이거는. 앞에서 17일에 백광현 씨가 선거에 이재명이 졌네 이 부분은 약간 허수에 불과한 거고 정영학 녹취록은 이건 조작된 게 맞다. 뭐 이렇게 뒤에 거는 재판부에 아예 제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작돼서. 백광원 씨 17일 기자회견 내용도 뭐 이게 증거로 확실히 이용될 수 있는지가 파악이 되면은 뭐 신빙성을 좀 보장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글쎄요, 말씀이신가요? 이건 그거는 채택하기 나름이겠죠. 네. 백광현 씨가 한 이 이야기를 검찰에서 채택해가지고 재판부에 내거나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 두 번째 건과 관련돼서는 이게 명확하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이 그냥 들어가 있고 단어가 들어가 있고 네. 하지도 않은 그 단어를 그냥 바꿔가지고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작적으로 이재명 한 명을 엮어 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 바꾼 게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딱 그 사람을 지목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 아니냐. 아, 그렇게 본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영학 녹취록이 네. 건수로 따지면 6건이고요. 음. 페이지 수로 따지면 1325쪽입니다. 정영학 씨가 스스로 속기사한테 맡겨가지고 녹취록을 제출한 거라서 검찰은 이걸 다시 한번 재차 검증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속기사로 하여금 풀은 속기록이 진실인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속기라고 하는 건 음성 파일을 듣고 쓰는 거잖아요. 네. 그 음성 파일을 듣고 검찰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검찰도 1차 팀도 한번 검증하지만 2차 팀에서 3명 이상의 속기사들한테 이 녹취록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맡겨요. 그러면 속기사들이 본인들이 듣는 대로 쓴단 말입니다. 듣는 대로 써가지고 그냥 이제 써서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공증을 거쳐요. 네. 속기사들이 이렇게 썼습니다라는 공증을 거쳐가지고 법적 효력을 가진 다음에 검찰에 넘어가는 거라서 쉽게 조작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 노컷뉴스에서도 이게 실장님인지 재창희 형인지 그 시민 30명한테 들어보라고 하니까 재창희 형이 많기는 했지만 실장님으로도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25쪽 중에 정진상 비서실장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 재창희 형 비서실장 한 번 바꿔가지고 이 수사의 어떤 큰 틀의 맥락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위례 신도시가 윗 어르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그 녹취록 그 속기 파일에 청취 불능이라고 써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듣기에는 이게 윗 어르신 같기도 하고 위례 어르신 같기도 하고 막 수뇌부를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해서 애초부터 속기사에서 청취 불능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고 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이걸 속기록만 넘겼느냐 그게 아니라 속기록과 그 음성 파일을 법관들이 확인할 수 있게 같이 넘겼어요. 다시 말해서 그게 재창형인지 실장님인지 윗 어르신인지 위례 신도시인지 법관들도 판단해보라고 같이 넘긴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다라고 전 주장하고 싶네요. 예. 아니 근데 재판부에서 어쨌든 이게 이 조작이라고 하는 약간 조작이란 말은 쓰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좀 무리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 무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죄라고 하는데 했던 취지는 증거 자체가 위법적으로 수집됐고 위법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1심 재판부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검찰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고 또 재판을 거는 것이라면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설투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의 이제 기존의 검찰과 민주당의 어떤 알력 관계로 보면 이거는 조작됐다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슈퍼챗 좀 읽어드릴게요. 이기인 총장님, 요거 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답이 우와 다 먹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안 먹어요? 그게 잘 먹어야지. 한 접시에 반개야 반개. 반개? 네. 경북 부사사과. 예, 지금 한 접시 비우고 접시를 쌓아서 지금 다시 먹고 계시는. 그래요. 지금 슈퍼챗 이솜결님, 네, 장채고님 응원해 주셨습니다. 2만 원, 또 만 원 이렇게 2만 원, 계속해서 10,000원. 올려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요게 마우스를 BGK님도 네 주진우 빼고 쓸모없는 의석을 좀 다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면 네. 우리의 의석이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의석이 우리의 것이 되니까 누구와 하나 누구와 주고 하나. 말고 할 거 없이. 네. 저는 그 최근에 주목받았던 인터뷰가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이 개혁신당의 아, 선거기획 지난주에. 총괄 단장이잖아요. 어. 그 아재 개그를 또 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과 김정철 최고위원 우리는 고대다. 네. 연대 없다. 연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포트의 아재 개그가 그 마치 자기야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형 되게 때려라. 되게 흐뭇하게 봤습니다. 아, 그물을 선물해주고 싶네. 그물로 갖다가 잡으면 돼. 잡힐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아재 개그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한다. 근데 작전 잘 치네. 아, 지난주에 안 나왔을 귀엽다. 때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가진 이기인 총장 같은 인물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행사 어. 나가서 그 이야기했지. 네, 솔직히 국힘에서 탐나요? 아니 또. 탐납니까? 원래 있었던 탐난다는 사람이니까. 말은 어폐가 있어요. 왜요? 우리 건데 왜 탐나? 독도 같은 거지 독도. 독도 같은 거지. 우리 건데 왜 탐나? 독도는 원래 우리 건데. 그냥 지킬 뿐. 예. 언제가 문제지 언젠간 함께 할 건데.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잡아봐라. 그 기자들 많이 있는 데서 우리의 지방선거 목표는 제2의 이기인 제3의 이기인 발굴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왔으니까요. 예. 기자회견장에서. 아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함께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만약에 그냥 뭐 고대 아니고 연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니, 안 한다니까. 안 넘어가네. 안 해. 보통 조건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저희 뭐 정치적 뭐 프레임이나 이런 뭐가 별개로 네. 장례찬 총장한테 전 고마운 게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됐지만 그때 당시 이제 대선 캠프에서 역할을 하게끔 제안해주고 이렇게 영입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장례찬 최고였었고 그 전에는 사실 전 유승민 의원님의 대변인이었었고 네.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이었는데 되게 첨예하게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첨예하게 싸운 과정에서 그 경선이 끝나고 상대방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손 내미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 역할을 장례찬 최고가 했기 그랬던 때문에. 나한테 전당대회 때 당신이 싸울 땐 치열하게 싸우는 거지 뭐. 좋게 끝내자. 그럼요. 네. 어. 사과 좀 터주십시오. 네. 사과해 그럼 사과 먹고. 예. 그리고 서로 사과할 균형을, 사이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동학 최고는 네. 지금 연설대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연설대전? 아니요 지금 안 해요. 그 단체명이 뭐였죠? 코로나 단체명. 다준다 연구소. 다준다 연구소. 다준다 연구소에서 2014년인가요? 그때부터 맞아요.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네. 연설대전이라는 행사를 꾸준히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연설하고 자기 의견 내고 진짜 기존의 정치권이 못하고 있는 거를 다준다 연구소에서 젊은 사람들 유입시키고 막 자기 의견을 표출하게끔 그 장을 마련해 준 사람이라서 진영은 달랐는데 되게 고마운 사람이다 저는. 되게 고맙게 높이 평가한다 제가. 이거 그래요. 뭐 사과 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한 접시 다 배불러, 드시면 배불러. 그 위에 쌓으면 되고요. 지금 JYL님도 이긴 한 접시 더 줘라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먹을 자격이 있네 오늘. 예, 지금 그러면은 이제 연대 이슈 요거 좀 짚어 보려고 그러는데 장혜찬 최고 네, 궁금한 네. 게 있어요. 전광훈과 함께 연대. 세종대왕 총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걸로 넘어가는군요. 정강훈과 함께 그러니까 연대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는 내가 황교안이다. 다 연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정체성, 뭐 정강훈 목사의 개인 정체성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특검의 무도한 수사로 체포가 되거나 구속영장 청구되고 했던 사람 중에 황교안 전 대표도 있지만 그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수갑 채워서 체포당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네. 이진숙 위원장도 현재 신분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힘 지도부가 영등포 경찰서 방문하면서 같이 항의하고 규탄 여론을 형성했잖아요. 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된 것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공직선거법으로 구속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네. 저는 거의 정치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도 심각했던 것 같고 이후 구속 기각 그 신문 과정에서 판사 질문 등을 보면 그러니까 누구를 따져서 이 사람은 우리 입맛에 맞고 이 사람 정치적 주장은 우리가 동의하니까 같이 싸우겠다가 아니라 예. 뭐 이를테면 뭐 정강훈 목사의 극단적 주장이나 황교안 대표의 지나친 부정선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동의한다가 아니라 예. 지금 민주당과 특검이 무도하게 막 다 체포하고 뭐하고 막 구속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 일단 인권 보호라는 명분 또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야 너 그러면은 황교안 당이랑 너네 생각이 다 똑같냐? 정강훈 목사도 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자유통일당이랑 색깔이 똑같냐? 색깔이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그
나치 때 굉장히 유명했던 시를 하나 제가 페북에 인용을 했는데 예. 나치가 공산당 잡아갈 때 나 가만히 있었다. 나 공산당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 잡아갈 때 나 가만히 있었다. 나 노조 아니니까. 음. 근데 나 잡아갈 때 나를 위해 말해줄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게 아마 마르틴 니멜러 목사가 남긴 금언이거든요. 제목이 나치가 그들을 뭐 침공할 때였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뭐 손을 잡는다 옳다 생각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당을 합칠 일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민주당과 이 특검이 마치 유대인 잡아갔던 히틀러의 나치처럼 보수 진영과 뭐 보수의 비읍이라도 묻은 사람들을 다 절멸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너무 무자비하고 무도한 뭐 구속이나 체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리케이트를 같이 치자라는 거지. 그거를 막 확장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하냐, 뭐 손잡냐, 생각이 똑같냐, 이거는 저는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의도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할지라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뭔가 그래도 저 세력과 같이 연대하는 게 잘 맞아. 설명해야죠. 저 같은 사람이나 당 이거 대표도 굉장히 그렇고 부지런히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 지도부도 뭐 이 정도의 설명을 설명력을 보여주면 장동혁 대표는 장희찬 최고한테 월급 줘야 됩니다. 월급 줘야 돼요. 지금 예. 이 정도 근데 늘 엄청난, 정체가 진짜 민감하고 사람들이 왜 저런 결정했지? 국민의힘이 이랬을 그래. 때 설명하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야 이해는 잘. 되지. 이해는 그런 근데 그런 사람이 물과 마음이었지. 기름으로 없어. 쫙 분리를 해내잖아 지금. 지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내가 보도를 보니까 전광훈 목사에게 네. 뭐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했어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돼서 증거가 너무 많이 남아있죠.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막 우리 막 갖다 부셔야 된다, 진격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그래서 경찰 출석 요구했어요. 네. 근데 아마 전광훈의 성정상 안 나가겠지 또. 사법기관에 부르면 응하지 않겠지. 몇 차례 또 그게 되다 보면 네. 또 뭔가 또 잡으러 가겠지.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또 나와가지고 우리가 전광훈이다 또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고 뭐 인권이라든가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이게 뭐 세 차례 하고 불응하면 어쨌든 체포하러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뭐 어떤 인권 침해다 혹은 그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지금 부정선거라든가 지금 헌법 뭐 이 재판소를 갖다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네. 대중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그냥 그쪽으로 윤어게인을 외치더니 결국에는 총체적으로 그냥 다 그 방향으로 가는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 다 계산된 것이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네. 이게 해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것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총리야 뭐 원래 국민의힘 출신의 정치인이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연대 꺼리라도 있으니 그렇게 발언했다고 쳐도 근데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계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아직 정광훈 목사 관련 무슨 발언이 있었나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게 그런데 다 그러니까 적어낸다고. 그게 아마 이 앵커분이 질문을 한 걸 거예요. 몇 명의 예를 들어서 뭐 이 시민사회 세력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제가 그 답변을 저는 영상을 봤는데 정광훈이란 이름을 콕 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누구 따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맞서 싸우고 뭐 예를 들면 뭐 핍박 당하고 이러면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 정광훈 목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함께 하겠다 우리가 뭐다 이런 식의 발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네. 예. 그래도 이게 보는 분들에게 오해가 살 만한 상황이니까 조금 해석을 했을 만한 그런 말씀은 필요가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인데. 전광훈 목사와는 함께 가나 이게 지난 8월달 인터뷰인데 네. 전광훈 목사와는 함께 가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을 아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할 것이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 역시 연대의 대상이라고 해석이 된다. 뭐 이렇게 인터뷰가 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뭐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과 되게 정치적 수사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죠. 근데 사실 중도층 내지는 국민의힘에 제대로 되려면 이런 사람들은 명확히 오히려 선을 거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광훈 목사는 기독교 대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 신성모독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뭐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까지 마이크 잡고 했었던 사람이라서 예. 사실 기독교 내에서도 인정받지 않는 사람인데 예. 장동혁 대표한테 요구하려고 있는 것은 저런 사람들은 끝까지 빨리 손절을 해라. 그리고 다시 쇄신하고 거듭나라라고 하는 건데 네. 뭐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세력이라면 뭐든 다 괜찮다. 이게 오히려 다 괜찮다라고 하지만 더 이 중도층의 마음들은 더
이렇게 좀 멀리 떠나가는 일이고 행위라 네. 이런 걸 좀 구분해가지고 우리 정명훈 대표가 발언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 이랬으면 좋겠다. 참고로 저는 현직 최고위원일 때 공개 최고위 발언에서 그랬죠. 정광훈 목사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네. 아무튼 그건 저의 정치적 신념이고요. 예, 저런 정무적 네. 감각이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지금 근데 국민의힘에서. 아무튼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제가 뭐 억지 실드를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네. 워낙 지금 여당의 권력이 강하잖아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콕 집어서 예를 들면 너의 정치 성향은 요 정도까지 되니까 너는 우리랑 손잡자. 아 너는 요건 좀 아니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인정해주고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다는 차원이 아닌 그냥 대여 투쟁의 전선에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때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자가 질문이 이랬었거든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전광훈이 만든 당과 함께할 수도 있냐 그렇게 하니까 함께 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한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장해찬 최고 전광훈 뭐 전한길 요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이 연대를 하면서도 개혁신당과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뭐 저한테 조건을 걸 문제는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이냐. 그러니까 대여 투쟁이 우선이고 일단 이 폭주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게 우선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 그것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어떤 정치적 노선이나 쟁점 신념을 가지고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게 우선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결국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국민들이나 시대 정신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정치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 잘나도 국민들의 요구나 시대 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무의미한 게 젖잘싸라고 보거든요. 아, 졌지만 우린 잘 싸웠고 우리는 숭고하고 우리는 뭐 순수성을 지켰어. 이게 네. 제 정치에서 제일 무의미한 일이라고 봐요. 음. 근데 이기는 길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죠. 그건 제가 지금 판단한 문제도 아니고 다 존중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정부나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좀 과도해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이처럼 과한 권력이 특정 세력에게 독점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투쟁하는 전선을 뚜렷하게 만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아마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은 한 내년 2월부터 열리거든요. 그때 어떤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잘 봐야겠죠. 뭐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개별 정치 집단에 대해서 막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이런 정치 공학을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대여 투쟁에 동참할 수 없는 조건 자체가 극우 세력과 연대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대여 함께할 수 투쟁은 없는 거죠. 하는데 이 저들과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을 일단 차치하고 전광훈, 전한길 뭐 그 캐릭터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섞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극우라고도 굉장히. 표현 안 할게요. 그냥 이상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상한 사람이. 물론 저도 전한길 강사의 역사 강의를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변질됐잖아요. 부정선거를 자꾸 맹신하고 또 정광훈 목사는 뭐 그분의 어떤 예배를 보니까 거의 뭐 진짜 이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이상한 기이한 장면들이 보여지는데. 근데 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연대해야 된다 이 얘기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 전광훈 목사 쪽과 연대하지 않아도 선거판이 벌어지면 그쪽은 국민의힘 후보를 찍잖아요. 아니 또 자유통일당 후보를 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국민의힘 후보 찍는 걸 그럼 우리가 저희는 여러분이랑 색깔이 다르니까 찍지 마세요 이래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유치원생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순수해, 우리는 착해. 죄송하지만 경민정 앵커 말이 저는 그렇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지방선거 국면이 되면 어떤 정치 흐름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 견제하라는 게 국민과 또 여러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설령 의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민주당한테 또 많이 내주더라도 네. 뭐 순수성을 지켜라는 보수 진영 내의 열망이 크면 또 그거 따라가는 건데 지금 미리 선 긋고 야 우리는 고귀하고 숭고하니까 너네가 좀 때 묻은 애들이랑 조금이라도 친하게 지내면 우린 너네랑 안 해. 아니 개혁신당도 그렇게 배부른 처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태도가 야 우리가 이런 노선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승리에 기여하는 방향 아니겠어? 라고 말을 해야지. 지금 우리 경앵커가 말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이렇게 고고한데 너네 때 묻은 애들이랑 하면 우린 너네랑 못해? 이거는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빠지는 그런 거보다 애티튜드거든요. 중도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양당에 근데 없었을 때 그거를 그 말을 개혁신당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3% 정당이 30% 캐스팅 보트인 것처럼 말하면 양쪽으로부터 비토받고 그 지지율 박스에서 못 나와요. 이거 제가 이 말하면 또 이 지지자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지금 냉정히 말해 몇 년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대안이 지금 잘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설득을 정중하고 공손하게 해야지. 야, 너네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3%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소통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랑 필요 이상으로 손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어차피 국민의힘 찍잖아.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확성기 보면서 당신들은 그거니까 국민의힘 찍지 마세요 해야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 정치로. 그리고 또 중도로 나아가는 것도 야, 이게 승리하는 길이잖아요라고 이 보수 당원들과 보수 지지층의 정서를 설득하는 방식이 돼야지. 어휴, 그구들 너네는 우리 손 안 잡으면 중도랑 못 잡고 너네는 계속 선거 져. 이러면 더 반발하고 더 똘똘 뭉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는 지방선거 때 어떤 흐름이 생길지 모르니 서로가 저는 조금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떤 시대 정신으로 이재명을 견제할까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좀 서로 조심하면서 탐색하는 시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집토끼 산토끼 결국은 논쟁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헌법 바깥으로 그냥 확 다 나가버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거기과 명확하게 선 긋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감싸 안는 듯한 발언을 당대표가 하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까지 논쟁이 또 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오히려 약간 유리하지 않은 운동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뭐 논의하려다가 지금 안 했는데 뭐 조형물이나 아니면 한강버스나 우리가 종묘라든가 이런 거는 이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민들의 안전 문제 이게 유불리가 어디로 판명될지 모르나 네. 저는 이게 정책적 논쟁 사안이고 시민들한테 어쨌든 이 결과 이 토론의 이 정쟁의 어떤 결과가 시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훨씬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좀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집토끼 산토끼 그냥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운동장 위에서 싸워야만 실제로 본인들이 뭐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리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 네, 저는 이제 저희 당의 지지율에 대해서 변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거리도 없어요. 저희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뭐 지지율을 그렇게 그런 성적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뭐 대안 세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3%를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지방선거가 어떻게 바뀔까 전국이 어떻게 바뀔까를 잘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건 맞지만 근데 전광훈이잖아요. 황교안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당신들은 때 묻은 사람이다. 약간 이념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 대다수의 어떤 보편적인 유권자들의 생각은 정치를 굉장히 혼탁하게 하는 이상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선을 긋는 것과 진짜 정치적 스펙트럼과 이념이 달라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연대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제 장례찬 최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뭐 이게 일리가 있어요. 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판단하는 정광훈 황교안이라는 그 경중과 개혁신당과 다른 정당들이 판단하는 그 황교안 정광훈이라는 경중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드리고 싶고 전 저분들과 정치하고 싶지 않아요. 부정선거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를 자꾸 맹신하려고 하고 있고 자꾸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저분들은 사실 물론 뭐 말이 좋아가지고 다 함께 하자라는 말을 하지 저 사람도 사실 배척돼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저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4% 이상 정당을 받을 수 있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저희는 뭐 개혁신당의 어떤 네.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도 저희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정당이라서 저는 이렇게 죽을래요. 네, 그냥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아니 정당 저도 정광훈 목사랑 같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알았어. 제가 최고위원 알았어. 비판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예. 무슨 순혈주의나 약간 결백주의처럼 그렇다고 제가 1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정광훈 나쁘다 정광훈이랑 아무것도 같이 안 한다 할 필요 없고 누가 됐든 이재명 정부로 핍박받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싸운다. 네. 다만 정치적 연대나 정치적 지지를 우리가 막 호소할 필요는 없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그 이재명한테 맞서는 제1야당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고 지지해주면 그거를 뭐 우리 지지도 하지마 필요 없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예. 전 그 정도 생각이에요. 그 정도 예, 생각.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부동산 대장동 뭐 항소 포기 사건 터졌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황이 지금 민주당이 11월 첫째 주에 40%였다가 42로 올라가고 둘째 주에는 26이었다가 24로 국힘은 2%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무당층이 27%가 있어서 이 무당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요소, 그 힘이 무엇인가를 양 당에서 좀 그 파악을 하고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27%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의견 잘 들었고요. 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근데 이 해야 원의 유튜버 그 토론 광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도 다 돼가는데 굳이 또 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한간에는 뭐 이거는 다른 사실 분의 그거 해야 표현인데. 되는데 윤리위원장 여상원 위원장으로 바뀐 거. 뭐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 거의 이제 가발쓴 토론 광인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토론해달라, 저기도 토론해달라. 근데 뭐 이게 뭐 지금 의미가 있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성호, 조국, 추미애에 이어서 박범계 법무장관 전 장관에게까지 토론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쿠팡 배송 관련해 가지고는 장혜영 위원장과는 두 사람 토론이 성사가 돼서 한 걸로 알아요. 근데 이렇게 토론을 연이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세훈 시장한테 막 토론하자 그러고 오 시장은 오히려 김청년한테 막 토론하자 그러고 이게 누군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존재감 과시라고 보는데 그냥 그 예전에 작업들인 거예요, 전부 다? 어렸을 때 보던 코미디 프로 중에 봉숭아 학당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맹구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거 맞춰볼 사람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요 계속 결국엔 걔가 합니다. 그 맹구가 해요. 한동훈이 맹구다? 전 그런 장면 같아. 지금 자기의 어떤 자기 있어요라고 계속 대중들에게 공통점이 있네. 어. 공통점이 맹구라. 존재감을 어떤 건가요? 발휘하기 위해서. 맹구도 가발 쓰고 나오니까 어쨌든 공통점이 있네. 이거 근데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지금 우리가 요새 한 분들은 얘기를? 봉숭아 학당이 뭔지 맹구가 뭔지를 또 그거 모를 모르지. 수도 있어. 개콘 세대니까. 너무 3, 40대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해할 거예요. 3, 그러네요. 40대까지 이해. 근데 형님 성대모사 되게 잘하신다. 그러지. 근데 방금 여기도 좋던데? 동준하게 뭐 동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거의 가토광이야 가토광. 그래서 이게 가토광이 뭐예요? 가발 쓴 토론 광인. 그래서 다른 분 표현을 빌자면은 토론 중독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근데 지가 토론 되게 잘하는 줄 알아. 그러면 장혜영한테 그 유리한 주제를 가지고도 장혜영한테도 빌빌거리더니.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건 사실요. 그 말 실력 이전에 스탠스로 거의 승패의 한 90%가 결정나요. 그럼. 저는 새벽 배송은 누가 나가도 질 수 없는 스탠스라 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도 제가 매들리만 하다가 왔는데 자기가 토론을 되게 잘하는 줄 아나 봐. 이제 워낙 이 항소포기가 그래도 한동훈 대표한테 전문 분야고 유리한 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본인은 원외 인사이고 체급을 계속 키워야 되는 게 있고 또 보궐선거 앞두고 보궐선거 나가려고 하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건 말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계속. 방송에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더라고. 놈, 새끼. 그래서 아나운서가 공중파 좀 나가서도 제지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 모르겠어요. 심하게 본인이 뭐 정의가 많이 불타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말이 지금 과격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아무리 흥분을 해도 말은 좀 정제돼가지고 해도 충분히 이 항소포기 이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알아듣는데 놈 새끼부터 시작해서 이 말 저 말을 공중파 뭐 레거시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건 조금 과하지는 감정을 측면이 좀 있다. 담아서 표현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건가? 지금 많이 격양되어 있으니까. 아니 사실 언론이 많이 봐주는 거죠. 다른 공당의 정치인이 공중파 나가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은 막말 논란이고 막 기사 엄청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동훈을 되게 예뻐하고 되게 편파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저런 발언하면은 우리는 방송 출연 정지당해요. 왜 특히 예뻐하는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분을? 자기 화를 품격 있게 지금 그 표출을 못 하고 왜 이렇게 날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그러니까 열이 차면 더우면 좀 벗든가. 왜 방송에서 욕을 해? 유튜브도 아니고 공중파에서.
그러면 이분은 뭐 뉴스공장에서도 자신 있다, 나 거기 나가서도 토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아니, 부를 리가 자꾸 없잖아요. 나랑 그러니까. 토론하면 하자 그래. 어. 자신 있으면 멸콩 TV 하면 나오라 그래. 멸콩. 출연료 많이 줄 테니까. 동훈아 멸콩 TV에서 한번 하자. 출연료 많이 줄게. 이걸 과연 응할 그 것인가? 술을 누가 망쳤는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 내가 볼 때 이게 훨씬 더 값진 토론이 될 거다 한동훈한테는. 재밌겠네.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나름의 정치적 소명감으로 지난 탄핵을 그래도 국힘에서 좀 주도한 게 되니까 국힘 차원에서는 여기는 또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한번 이야기가 그러니까 둘이 그걸 붙어 마무리 죽겠는데? 못하면 이 지리한 친한 반한 논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네.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한동훈이냐 아니냐, 탄핵 창성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내부 정리가 필요한데, 네. 근데 뭐 윤리위원장도 교체 이제 되고, 예. 뭐 12월 중으로는 당원 게시판 문제가 오픈된다고 하니까, 예. 뭐 그런 1차 정리가 또 좀 있겠죠. 아니 그 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기존에 있는 위원장을 좀 뭐 사퇴시켰다 이렇게 친한 게. 근데 당 대표가 직접 연락한 바는 없다고 여상원 위원장이 스스로 밝혔고요. 일단 제가 난리쳤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엄청 문자나 뭐 글을 많이 올렸을 겁니다. 그런 여론이 영향을 받은 것일 텐데 그 말을 친한계가 할 자격이 없는 게 한동훈은 대표되자마자 임명된 지 2달도 안 된 이용구 윤리위원장에게 연락도 안 하고 신희진 위원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사람 사퇴하고 선례를 깔아놨네. 예를 들면 이동학을 사퇴시키고 장해찬 임명을 발표하잖아요. 한동훈이 얼마나 무도한 인간이냐면 이동학을 그대로 남겨두고 중복해서 그냥 이용구 위원장한테 아직 사퇴 의사를 전달하지도 않고 우리 신희진 임명합니다라고 발표를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빠, 이용구 나가라, 위원장이 나가라.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게 기사가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짓을 했는데 여상원 위원장 사퇴 가지고 뭘 할 명분이 되나요? 그게? 그렇군요. 뭐라고 안 하겠네. 뭐라 못 하겠네. 지금 또 찌질거리고 있어 그 친한개들이 나와가지고. 예. 뭐. 신희진 위원장 그런 사례였구나. 예. 그러니까 그건 신희진 위원장의 문제는 아니죠. 아, 그분은 그렇죠. 전 되게 그 존경받는 그 아동 심리 치료의 대가잖아요.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일부는. 근데 그 임명 방식에서 적어도 사퇴 입장을 확인하고 나서 임명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용구 위원장은 모르고 있다가 누가 임명됐다 뉴스 보고 안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여상원 위원장의 임기를 최대한 한 달 남겨두고 다 예. 존중해주고 사퇴 먼저 하고 나서 지금 우리는 윤리위원장 아직 발표도 안 했으니까 인선을 하는 거는 훨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순이죠 지금. 예. 근데 아무튼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친한계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윤리위원장이 조기에 교체되면 예. 당무감사나 당원 게시판 결과 등도 연말 안에 나온다는 뜻이니까. 예. 네. 그래서 더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SNS로 표출이 막 되고 있는 뭐 상황. 라디오 나오고 SNS 아 그래서 상소폭이 이후로 한 100개 넘게 좀 올렸다고. 급하긴 하겠네. 하루에 막 20개씩 페북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토론해가지고 또 막 붙어보고 싶고 이런 거요. 그러면 근데 정상인이 하루에 20개 SNS 올릴 수 있어요, 진짜. 하루 종일 페이스북만 잡고 있는 거 아니면? 지금 딱히 하는 일 별로 없으시니까 아무리 그것만 백수 유튜버라도 이게 SNS 전문가가 된 거 같아. 이게 조국 장관 SNS 네. 많이 한다고 그게 사실은 되게 리스크라고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 비슷한 말이 수준인 맞잖아. 거지. 가발 쓴 조국이라는 내 말이 맞잖아. 감옥조. 기승전 가발인데 감옥조. 그 비유가 다 달라. 여기저기 닦여 맞춰도 다 맞네 이상하게. 근데 네. 사람들이 다 이제 다 감옥조라 불러요. 예. 가발 쓴 못생긴 조국이다. 그래도 뭐 토론은 뭐 하면 좋으니까 나중에 뭐 어디서든지 토론을 저는 뭐 멸콩 TV도 좋고요. 여기서도 친한계 토론을 채널에 한번- 언더 73에 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데리고 오면. 아. 네. 보수 누가 망쳤나 한번 토론해 보자. 닭간다에서 한번 해보시죠. 닭간다도 좋습니다. 섭외만 그래요, 되면. 좋아요. 예. 근데 한동훈이 저만 보면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 있기 때문에 1년 반째. 피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저 페북도 차단당했고. 아 차단당했어요? 뭐 저는 애지간히 일찍 차단당했죠. 크리스마스 때 특사 해달라 그래. 뭐 근데 걔 페북 내가 봐서 뭐 할 거야. 아 특사라는 건 차단 해제요? 차단해지. 크리스마스 때 이게 사면 그게 해주잖아. 특사 개념이 되나요? 사면 다 해주잖아. 예. 이 상대당의 역대 상대당의 토론 진짜 잘하는 사람 누구 근데 있어요? 저는 진짜 한동훈이랑 토론하면 질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 셀 거예요. 방금 전 제가를 6번 말씀하셨고요. 이러면서, 네. 좋아요. 품격이 없어졌어. 이거 하나 궁금해가지고 그 토론 잘하는 정치인 하나씩만 꼽아봐. 누구? 뭐 지금 이준석 말해달라고 이 빌드업 까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인정하기 그런 싫지만 건데. 장최우가 진짜 토론 잘해요.
장해찬? 아니 저는 오히려 어. 요즘에는 정치가 너무 각박해지고 정치의 사법과 사법의 정치와 막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면서 실제로 약간 요즘에는 재밌는 토론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과거에 오히려 영상 보다 보니까 이회창하고 노무현 그러니까 약간 진짜 품격을 가지고 토론하더라 이 두 분은. 예. 네, 약간 그게 좀 떠올랐어요 저는. 장식을 보시기에는. 네. 저요? 아니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토론 잘하는 거는 뭐 널리 알려진 일이고 누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내에서 누가 있어요? 딱히 없어. 잘 없는 것 같은데 나만한 인재가 잘 없는데 그 신동욱 최고위원이 예. 저는 토론을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 어려운 질문도 막힘없이. 근데 예. 이분이 이제 상대 패널이랑 붙는 형태는 거의 안 나가는데 이분이 토론 나가면 좀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주영. 이주영 의원이 원래 신선하네. 시사 프로그램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TV조선 그 강적들 그 여성 정치인 특집으로 한번 전현희 의원이랑 나갔었는데 차분하게 잘할 것 같으네. 그러니까 뭐 제가 평가하기보다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그거 받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지나가다 만나서 인사 한번 했고 옛날에 비례대표 되기 전부터 제가 페이북 팔로우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예. 이분 되게 훌륭한 분이다. 내가 칭찬을 공적으로 되게 많이 했어요. 이주영 의원은. 근데 강적들은 분위기가 좀 소프트하잖아요. 소프트하죠. 그 진행도 약간 말랑말랑하고. 맞아요. 근데 이주영 의원이 너무 훌륭한 분이지만 예를 들면 딱딱했어? 100분 토론에서 서영교 만난다. 아. 서영교가 막 해버리면 그 점잖은 이주영 의원이 멘붕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유능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멘탈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 이 어떤 야생의 이 TV 토론 세계에서는 막 그 왈왈거리는 분위기 월월이요? 속에 좀 품격 있게 오디오 다 이야기하면 물리거든 더 튀지 막. 않을까? 품격을 있으려고 해도 말을 못하게 한다니까 말을. 개싸움이 필요한 거지. 네, 멘탈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개싸움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는 걸로. 서영교 의원님을 두려워하는구만. 예. 그래요. 우리 마칠 시간 다 됐는데 정청래 당대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정청래 당대표 지금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다라는 측면의 발언. 잘렸는데 예. 지지층 민심의 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지층.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민심 예. 전체에 호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 지지층 여론도 좀 살펴가면서 그리고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안티에 대해서 댓글이고 뭐고 다 봐라. 그리고 자기는 재밌게 본다. 그런 의미였어요. 네, 그래서 예. 앞뒤 맥락을 얘기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뭐 할 말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죠. 정청래 당대표가 잘합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잘합니까? 저는 칭찬을 해드린다는 의미로 네. 장동혁 대표님께서 더 힘내셔서 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건 아니고. 잘하고 있죠. 근데 저는 언론도 되게 기울어져 있다 봐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 보수 유튜브 많이 본다고 대통령을 엄청 깠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유튜브에 나가잖아요. 이 그리고- 정부가 커뮤니티를 보고 국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 여당 대표가 예. 딴지일보 게시판이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여당일 때 여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뭐 DC 무슨 갤러리가 뭐 그거다, 뭐 펜코가 뭐 그거다, 막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 중독도 커뮤니티 중독도 민주당이 훨씬 심한데 그거를 보수 진영한테만 되게 책임 전가하는 프레임이 저는 언론에도 좀 잘못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펜코, DC 이런 데는 적어도 최소한의 자정작용이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들 서로들 막 싸우고 해가지고 정론이 다시 잡힙니다. 제가 본 스크리닝 했었던 그 커뮤니티들은. 예. 근데 문제는 딴지일보는 천하람 좌초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부정선거 더 플랜, 오세훈 생태탕, 브레이크가 없는 가짜 뉴스가 마구 막 그 악셀을 밟고 바깥으로 레거시 미디어까지 뻗어 나가는 그 진원지가 바로 딴지일보라서 이걸 지지층의 민심 척도라고 하기에는 좀 대단히 패착인 것 같다. 정무적으로 대단히 좀 오판인 것 같다라는 그리고 생각이 들고.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그러니까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등록돼 있어요. 언론으로. 만약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가세연, 신의 한수 출입 기자로 등록시켜줬으면 그 정도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 뒤집어졌겠습니까? 근데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자기들은 하면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보고 너네 커뮤 그만 봐라, 너네 유튜브 그만 봐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공적으로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아예 등록시키면서.
근데 이제 가세연까지 가는 거는 좀 너무 나갔다. 아 저는 왜냐면- 가세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왜냐면 뉴스공장이나 가세현이나 뭐가 다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리고 가짜 조작을 너무나 일삼고 지금 최근에 이제 김세희 대표는 제가 볼 때 머지않아 이제 잡혀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헌법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범죄를 일삼고 사이버 레카드를 양성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언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에 대통령실에 들어갔던 거는 어찌됐건 언론의 기준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보수 정권이 딱 들어오면 다시 또 뭐 바뀌겠죠, 그런 부분들은. 예. 근데 바뀌어도 가세형 같은 그런 쪽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김어준도 마찬가지야. 김어준은 이 사회의 악입니다. 악, 해악, 두려운가 최악. 보네. 극악. 김어준이야말로 진짜 없어져야 될 어떤 이게 정치적 메시지죠. 정치적 수사예요. 없어져야 될 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김어준이 던지는 메시지대로 민주당이 움직이는 상황이 연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제 부분 사회적 지적하신 것 파급력은 같네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상황이겠지만 네. 그 일반 대중의 김어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낙곰수 때는 그 사람들이 핍박받는 야당 입장이어서 네. 그 낙곰수식의 유머나 김어준의 캐릭터들이 일반 대중한테도 소구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김어준이 기득권이 된 지 한참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기득권이고 동시에 경제 기득권이죠. 뭐 100억대 부자라잖아요. 뭐 네. 출연료 뭐 하루에 그렇겠죠. 뭐 1,000만 원, 그때 SBS 출연료가 회당 1,000만 원이었고 TBS에서 회당 뭐 200씩 받았나요? 몇 억의 출연료를 1년에 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어준의 이미지가 민주당 강성 당원들한테서는 소구력이 있지만 이제 일반 대중으로는 뻗어나오기 좀 힘들죠. 진짜 네. 가세연도 갈아버려야 되고 뉴스공장도 파쇄해야 되고. 거기는 어쨌든 민간인이 들어가가지고 갈아버렸더만요. 아, 김세희, 김어준 똑같은 양반들이야. 다. 멸콩이 희망이다. 빨리 끝내. 멸콩 TV로 오십시오. 뭐 한강버스 이런 거 얘기해야 오늘 할 아니 말이 아니 좀 지금 있었을 시간이 벌써 텐데. 없습니다. 45분 벌써 45분. 하셔야 45분.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야기를 그만 접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십니다. 금방 갑니다. 네, 이송님 감사합니다. 영응응님 후원금 좋습니다. 똥토끼님 감사하고요. 데이빗팡님 와 10만 원 후원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긴 총장님 명확하시다. 도시까치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닭간다 프로그램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라이브로 오거든요. 매일매일 좋은 소식으로 함께하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